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지난주에 공유해드린 배움 공책 파일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학교에서 내주시거나 아니면 이미 쓰고 계셨던 분들 계시는데요. 배움 공책에 대해서 좀 쓰는 요령, 그리고 요거 조심하세요 라고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 오디오 클립에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습관 교실 있는 날입니다. 영상 보시고요. 오전 10시에 라이브 놀러 오세요. 네, 많이 많이 오셔서 재미있는 습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50분 동안 진행하고요. 라이브니까 궁금하신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배운 공책 쓰는 법 단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이버 카페 슬기로운 초등생활에 가시면요. 파일을 공유하면서 제가 거기다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어 두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지금 있다고 하면 혹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라도요. 이 영상은 아이들이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엄마가 먼저 보시고 아이들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봐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같이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배운 공책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쓰는 것에 거부감이 있거나 아직 학년이 어린 아이들은요.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교과서를 읽어야 돼요. 읽어야 쓸 수 있고요. 읽어야 머릿속에 뭘 넣고 그 중에서 뺄 수 있는 거예요. 배운 공책은 내가 넣은 것에서 그 넣은 것이 나에게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를 정리해보는 결과물이에요. 내 머릿속을 옮겨놓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는데 이렇게 뺄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요, 첫 번째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데요. 저는 당연히 음독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미 다른 한글 독서나 영어 독서를 음독으로 하고 있거나 그리고 아이가 오랫동안 읽는 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요. 묵독을 해도 괜찮습니다. 음독은 소리 내서 읽는 거, 묵독은 눈으로만 읽는 건데요. 일단은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오늘 차시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풍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읽도록 해주세요. 지금 온라인 계약 때문에 준비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긴 하셨지만 개념 설명을 따로 해주지 않고 그냥 그 관련 영상만 이렇게 지금 제공을 해주시는 학교도 많은 상황이에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준비 시간이 너무나 짧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교과서가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러라고 교과서를 배부를 해주신 거고요. 오늘 차시 수학 1학년 수학 5학년 1학기 1단원 1차시다 라고 하면요. 그 교과서의 내용을 먼저 봐야 돼요. 보고 나서요.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배운 공책도 안 돼요. 뭘까요? 맞춰볼 사람. 네, 뭘까요? 밑줄을 그어야 돼요. 어디에? 중요한 내용에. 교과서가 한쪽으로 안 끝나죠. 한 차시가 한 3쪽, 4쪽 됩니다. 짧은 건 2쪽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4쪽 정도 되기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오늘의 핵심, 학습 목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줄을 그어야 되는데요. 어디에 줄을 그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학습 목표, 그날 차시의 학습 목표에 줄을 그으면 돼요. 그게 어디 있나요? 그 차시의 가장 위에 제일 다른 색깔 배경으로 해서 한 줄, 2줄 정도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날의 학습 목표예요. 차시 목표.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인 거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3쪽, 4쪽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에서 만약에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라고 학습 목표가 제시가 되었으면요. 그날의 핵심 키워드는 민주주의죠. 그러면 교과서 전체 본문 중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이 나와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가 알아야 돼요, 아이가.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배운 공책에 반드시 써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보고 쓰는 거예요. 써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요, 일단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외워서 쓰려면요, 외우느라고 하루 다 가고 계속 좌절해요. 외우는 것도요, 훈련이에요. 처음에 한 줄 외우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이가요, 2줄, 3줄 나중에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기억 용량이 늘어나면서 더 긴 내용도 외워서 쓸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거를 보자마자 책을 덮고 써봐! 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로봇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밑줄 그어 놓고요. 밑줄 그은 내용은요, 두 번, 세 번 다시 눈으로, 입으로 읽으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개념을 확실히 넣고, 그러고 나서 교과서를 보고 배운 공책에다가 1교시 사회, 민주주의의 개념이라고 해서요, 민주주의의 뜻을 쫙 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오늘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이런 점이 좋은 것 같고, 이런 점은 새로 알게 돼서 재미있었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 같은 칸 안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칸을 채우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지만 개념만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 그리고 새롭게 생각한 질문들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민주주의를 택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들까지도 적는 게 배운 공책이에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보고 쓰세요. 보고 쓰고, 보고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요.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에서 내가 공부한 것을 꺼내서 쓰는 게 배운 공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요. 이제 그날의 공부가 끝났어요. 교과서를 읽었고 밑줄도 쳤고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외우기도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 가장 어떤 최고 정점, 교과서를 덮는 거예요. 덮고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개념들,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똑같이 한 칸을 메우는데 교과서를 덮고 하는 거죠. 즉, 이거는 순수하게 내 거예요. 다 덮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거기 칸을 채울 수 있으면 제대로 공부한 거 맞습니다. 이 배운 공책이 좋은 이유가요, 쓰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제대로 몰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고 쓰면요, 네, 내가 모르는지 아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내가 이걸 보고 써놓고도 내가 완벽하게 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제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 제대로 모르는데 보고 썼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 없어 하기도 해요. 교과서를 보고 바로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러면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문제는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민주주의의 개념을 내가 내 입으로, 내 글로 제대로 막힘없이 표현해내는 것은 할 수 있을 거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이 배운 공책이기 때문에 배운 공책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공부한 걸 내 입으로 말해보고, 공부한 걸 내가 직접 써보고, 공부한 걸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내 기억과 내 머릿속의 생각에 의존하여 정리해보는 거. 이렇게까지 가는 단계가 내 배운 공책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배운 공책은요, 단기간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특훈을 하는 선생님들 계세요. 배운 공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랬을 경우 한 4, 5, 6학년 정도 간신히 될까 말까. 한 반 친구들을 30명을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선생님이 가르치고 의도한 대로 제대로 배운 공책에 정수를 발휘해서 이거를 써내는 친구들은요, 10명 안쪽이에요. 요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안 되는 걸요, 계속 하면서, 네, 수정하고 교정하고 하면서 가는데요. 이걸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애가 써왔는데, 아시죠? 뭐 이렇게 썼어, 다시 써와. 그리고 내용이 너무 짧아. 라고 하면서 자꾸 아이를 지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서는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어서 자꾸 느낌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경우 있죠. 네, 오늘 수업은 재미있었다. 오늘 영상은 재미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이 영상에 대한 느낌을 자꾸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나아지겠지만 이런 거는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엄마가, 네, 그 질문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었다, 아니면 지루했다 라고 써가지고 온 배운 공책이 있으면요, 거기 아래다가 엄마 힘드시겠지만, 네, 처음이니까 아이가, 우리 걸음만 시작한 아이한테 뛰라고 하지 않죠. 이유식 먹기 시작한 아이한테 막, 네, 김밥을 먹으라고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학년과 상관없이 이제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배운 공책이라는 게 너무 낯설고 아직 잘하지 못하는 아이한테 너무, 네, 부담스러운 단계를 강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조금, 네, 잘 못 쓸 수 있어요. 형편없게 쓰고 핵심이 빠져 있거나 뭐 이상한 느낌,
별 필요하지 않은 느낌만 많거나 아니면 새로운 질문들만 계속 적어놨거나 하는 경우에는요, 개념이라고 하는 핵심이 빠져 있는 경우에 그걸 엄마가 질문을 조금 남겨주세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무슨 의미야? 뭐가 민주주의야? 라고 해서요, 그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아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컷 배우고 교과서 읽고 밑줄을 치고 다 했는데 정작 배운 공책에는 민주주의는 좋은 것 같다 라고만 쓰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야 뭐가 좋은데? 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떤 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로 질문하거나 아니면 시간 되시면 글로 좀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과 거기 써 있는 글에 대한 답을 아이가 나머지 칸에다 메울 수 있겠죠. 이거 엄마한테도 엄청 힘든 일이고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귀찮고, 네, 이거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건데요.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좀 꾸준하게 끈기 있게 밀고 나가주세요. 그리고요, 이제 아이도 알아요. 하다 보면 금방 감을 잡아요. 지금 온라인 학습이 아쉬운 이유는 뭐냐면요, 친구들 간에 서로 모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 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는 게 한 5라고 생각을 하면요, 옆 친구들 잘하는 아이들 거 보면서 따라하고 흉내내고, 네,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하는 그게, 그러면서 발전하는 게 5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의 강의 5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하고 흉내내볼 잘하는 친구들, 내 옆에 내가 이렇게 좀 따라해보고 싶은 샘플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했으면 훨씬 더 빠른 성장이 일어나는 이유가요. 네, 자꾸 아이들이요, 친구들이 잘하는 게 욕심나고 부러워서 아주 잘 따라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속도가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네, 엄마가 그렇다고 배운 공책을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잘된 샘플이 없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를 읽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친 다음에 밑줄 친 곳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보고 써야 한다면 교과서를 보고라도 배운 공책에 정리를 해보고, 보고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자신 있어요. 한번 써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보지 않고 교과서를 덮은 채로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요 개념이 그곳에 안 들어있다, 느낌이나 질문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개념에 대해서 엄마가 한 번씩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써서 배운 공책 한 칸을, 네, 완성하는 것. 이게 배운 공책의 전 스텝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아이들이요, 요령이 생겨요. 공부는 요령이 계속 생길 거예요. 나중에는요, 자기 배운 공책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잘 썼다 생각되는 부분을 자기가 막 밑줄을 긋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배운 공책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내용이 탁탁탁 떠오르기 때문에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문제집도요, 내가 직접 적어서 내가 표시해 놓은 것만큼 나에게 효율이 있는 문제집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공부법을 아이가 배워가고 스스로 알아가고 깨달으면서 내가 혼자 공부해도 공부가 잘 되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뭐 교육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저는요, 양극화, 우리가 정말 양극화가 된다면 그 중에 정말로 습관 제대로 잡고, 네, 자기주도 학습 이번에 시도해보는 그런 아주 최상위 그룹이 되기를 네, 우리 또 영상 보는 친구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네, 말씀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요, 배운 공책 한번 차근차근, 욕심내지 말고 아이가 이유식을 먹고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힘내세요. 배운 공책이 내 재산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